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 하지 말라 하지만 그 자체가 인생이다. 돈이 인생이다. 이런 주제가 됩니다. 우선 트레이딩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죠.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거래, 매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으로 단기간에 돈을 버는 단기 투자를 말합니다. 특히 30 내지 40대 젊은 층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월에 쫓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은 돈에 대한 집착이 어릴 적부터 유난히 강했습니다. 나보다 짠돌이인 사람은 인터넷에서만 봤지 현실에서 본 적이 없을 만큼 짠돌이였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친구 그딴 거 필요 없고 오직 돈이다.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 사장한테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통장에 쌓이는 돈만 보면 행복합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 청춘을 함께한 친구조차 없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을 쓰는 것이 낭비고 죄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만 생각하면 내 새끼는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물이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돈이란 인생 그 자체요. 돈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막 밑거름을 완성해 가던 19세기 후반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는 돈이라는 소설을 해서 이 소설은 프랑스 은행가와 정권시장을 배경으로 금융자본주의의 민낯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하면서 주인공인 50대 정력적인 은행가 사카리의 성공과 몰락이 주요 줄거리를 했습니다. 성공과 몰락, 돈의 양면성입니다. 그렇죠?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못하면 몰락할 수 있는 이런 투기성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건 돈의 양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성 파괴와 부패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과 선행의 밑거름이 되는 돈의 양면적 얼굴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밀 졸라는 왜 돈이 모든 운명을 뒤집어서야 하느냐, 돈에 대한 결론을 소설의 구절로 대신한다면 돈은 저주며 축복이다. 모든 악이 돈에서도 시작되고 모든 선도 돈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내일에 인류를 성장시킬 퇴비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모든 가치의 기본 값입니다. 선과 악의 주동력이자 참여 정오의 대상이고 보상과 징벌의 정식이다. 세 가지 다가 양면성이죠. 오랫동안 돈은 인문학의 주요한 화두였습니다. 얼핏 돈은 은행에 있고 인문학은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에는 돈은 무차별한 외면의 상징인 동시에 내면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다. 주제의 결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무차별한 외면의 상징. 그렇죠? 저 집이 굉장히 크면 저 사람 부자겠다. 차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크면 저 사람 부자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게 해당됩니다. 외면이죠. 특히 명품에 여자들이 빠지는 것도 같은 외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면을 지켜주는 수문장. 이 돈을 빨리빨리 모아놔야 되죠. 모아놓지 않으면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수문장이다. 그렇죠? 수문장에서는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귀중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수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죠. 돈의 인문학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한 역작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지멜, 돈의 철학입니다. 지멜의 돈의 철학은 어떤 것일까? 돈은 어떻게든 차별화되고 외면화되는 모든 것의 상징적인 원인이다. 그러면서 돈은 개인의 가장 고유하고 내면의 것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다. 자, 지멜은 자본주의를 하나의 실제적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패러다임은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문학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했습니다. 자본주의 타락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지멜은 자본주의를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질서이자 정체성이라고 봤습니다. 돈의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특성을 맡아주죠. 그런 자본주의와 그 토대 위에 자리 잡은 화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돈과 영혼의 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본주의도 하나의 문화며 그것이 한 시대 정신적 문화의 뿌리라고 뿌리를 형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해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처음에는 양적 차이만을 구별하는 도구로 인식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돈은 궁극적으로 현대인이 누리는 문화적, 정신적 삶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돈을 소유한 개인은 결국 그 돈을 이용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삶을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멜은 이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간을 영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지만은 다시 인간을 영혼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이러니가 바로 돈의 속성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라는 것은 바로 풍자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돈의 양면성만은 분명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